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미투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제가 행복한 고민을 잠깐 했는데요. 제가 미투 방송 이제 그만할까 상당히 그 마음속으로 너무 괴로운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일본 갔다가 일본 이제 호텔에서 제가 방송한 미투 방송에 댓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마음속으로 참여했고,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 남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이제 댓글 공세 27개 보내주셨는데, 조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27개는 댓글도 아니다. 보통 100개 이상 돼야지 뭐 댓글을 좀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27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 영상에는 댓글이 한두 군데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보통 저희 조회수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미투 영상이라 그런지 조회가 100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미투를 치면 펜스룰을 치면 제가 세 번째나 네 번째 달린 거 보고, 비록 욕은 많이 먹었지만 영상은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뭐 나쁘다가도 좋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 팀장이 저한테 충고를 하나 해줬습니다. 이 험난한 가상현실 사회, 이 온라인 사회에서 이 정도 댓글 가지고 마음 아파하신다면 앞으로 그냥 방송하지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조 팀장 얘기는 온라인상에서 댓글, 특히나 악플 같은 것이 많이 난무한다는 것을 제가 아직도 제가 초심자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 댓글 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뭐 사실 제가 그게 되게 유명하신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제가 한 얘기의 가장 큰 취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투가 좀 더 정상적인 방향에서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지금 미투 운동도 살짝 좀 변질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마치 펜스 룰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방송했던 펜스 룰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부분은 펜스 룰 자체가 좀 상당히 왜곡된 시각에서 여자를 바라본다에 대한 비판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좀 경도돼 가고 있는 것이 펜스 룰만큼 미투 운동도 약간 좀 본질에서 비껴나가고 있지 않은가. 말하자면 성범죄자나 성추행범에 대해서 우리가 미투를 적용하자는 거지, 그냥 일반 남자,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미투를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안희정 지사가 검찰에 소환된 것도 그 사람이 안희정 지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폭행이라는 형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을 정도의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미투를 적용하자는 거지, 그냥 길 가다가 툭 쳤는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 성폭행범이야 이렇게 오버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투를 옹호하자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정상적인 균형 감각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댓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예를 들면 좀 더 균형 있게 저도 방송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 영상 보시고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조금 더 제가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댓글 참여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좀 힘 좀 내라고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댓글 중에서 27개밖에 없는 그 댓글 중에서 그나마 조 팀장의 분석에 의하면 상당히 이 댓글은 괜찮다라는 댓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보니까 뭐냐면 이런 댓글이었어요. 미투도 지지하고 저는 펜스룰도 지지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데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둬야 되나요? 그러면 무고당하는 것은 누가 보상합니까? 라는 내용의 댓글이었고, 개인이 스스로 방어해야 되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정도 얘기를 우리 조 팀장이 이제 가장 어떤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납득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자기가 봐도 이 정도 얘기가 가장 좀 납득이 가는 좀 댓글 반응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세 암살 분이셨는데 상당히 제가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제 댓글 중에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건 펜스룰의 부작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임승원님이 이제 올리신 댓글인데, 저희 회사 대표님, 실장님 두 분이 뭐 담배를 피우시고 들어오셨다가 이제 진심반 농담 반으로 뭐 앞으로 여직원 안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뭐 이제 여자 대표가 아니거나 여자 임원이 아니면 회사에 여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이건 뭐 좋다 안 좋다의 느낌이 아니라 이제 요 댓글 내용을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어떤 의사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직원 안 뽑겠다 이 얘기는 천청백력 같은 소리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데 거기서 여직원 안 뽑겠다 이 얘기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얘기이기 때문에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회사 임원들이라든지 어떤 대표님들 꼭 여자 뽑아 주십시오. 당부드리고, 나머지 이제 댓글분들 중에서 살짝 이제 남자 위주로 한 발짝 정도 갔다라고 했을 정도가 이제 뭐냐면, 뭐 안전 펜스 정도로 생각한다. 이게 이제 뭐 차도랑 인도 사이에 있는 안전 펜스 정도가 아니냐, 펜스룰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추행을 하려고 뭐 동행하는 거냐, 뭐 미팅 뭐 회식에 여자 데려갔냐, 또는 추행하려고 뭐 출장을 데려갔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과격하게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약간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남자분들 중에서 영상 보신 분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불편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약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펜스룰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만큼은 제 주관에 의해서 이건 주관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주관을 안 하고 그냥 객관적 사실만 하려면 아나운서로 했어야죠. 근데 저는 이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걸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 주관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비난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문이고 사설이고 다 주관적인 거거든요. 알파고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럼 안전펜스 정도의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정도. 이 얘기도 뭐 남자 쪽에서 한 뿔쩍 가는 거고, 그 부분도 뭐 일견 남자분들이 이만큼 로이루즈에 걸려 있는구나.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정도.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여자에게 어떤 오바에 의해서 여자분들이 어떤 오바 액션을 통해서 내가 성범죄자라고 될 수 있는 걸 어떻게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견 이해가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댓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정확한 미투 관련 영상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또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미투에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나름 이제 참여하겠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 뉴스룸을 우리가 미투 활동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보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장짜리 상당히 길게 제보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검사 수사기관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명을 밝힐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사실적으로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반성하자 이런 개념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게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뽑아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보다 두 가지를 뽑아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미혼, 또 하나는 기혼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제 그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모 사단법인의 누구누구 이사님께서 본인의 어떤 여직원에 대해서 이제 미투에 저촉되는 그런 어떤 성추행 및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긴 거 보면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상당히 오랫동안 일어난 일이고, 보면 알겠지만 뭐 매달 며칠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썼어요. 상당히 오래 썼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 보내신 건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15년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5년 6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일어난 일이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뭐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런 걸 보내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나라가 재밌는 게 당한 사람이 그만두잖아요.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용은 즉슨 이런 거죠. 여직원에게 상당히 그 스킨십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보통 여비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임원인데 이제 개인 비서는 아니래도 이제 거의 그 어떤 문서 수발이라든지 미팅 어레인지를 전담하는 여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나. 근데 보통 이제 그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영화 집행위원 및 공연기획자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여직원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그런 위법행위를 했던 부분들을 지금 쭉 썰어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다 뭘로 시작하냐면 야근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야근. 그러니까 야근을 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일을 시키는데 그때 보통 보면 이제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 개인적 업무를 시키고 나면 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뭐 저녁을 먹었느냐? 그러면 저녁을 먹고 나면 또 이제 술을 한잔 하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으면서 이제 자기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또 노래방을 또 가잖아요. 그러면 노래방을 가서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중간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 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 등으로 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이 사람 여직원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 없는 질문 있잖아요. 너 나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또는 나 잘생기지 않았냐? 나 못생겼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통 여직원 입장에서는 자기 상사 또는 상당히 임원이라고 하면 높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 일반 직원한테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당신 진짜 못생겼어. 당신 정말 늙었잖아. 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 잘생겼네. 나는 너 남자답지 않게 생겼느냐. 나 똑똑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면서 여직원한테 접근해서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이제 성적 가해를 하게 되고, 억지로 차 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마치 도장을 찍어놓은 것처럼 계속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내용을 이렇게 16장의 분량으로 장방대하게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를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분노에 사무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시간상의 또 제약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임원을 했지만 임원이나 대표이사를 하신 분들 절대로 여직원에게 같이 식사하지 마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밤늦게 야근을 시키고 그 친구들하고 원치 않는 술자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 잘생겼냐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엄청난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직원들 입장에서는 반박할 수 없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옆자리에 앉히지 마시고 이제 뒷자리에 앉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왜냐면 그걸 펜스룰이 아니라 그거는 숙녀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라. 저는 이제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뒤에 앉아라 이런 식으로. 왜냐면 불편하니까 서로.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에서는 좀 그런 배려. 그래서 여직원이나 여비서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통상 많이 일어나요. 마치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걸? 컴퍼니 허스번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오피셜 허스번드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설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골라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기혼자에 있어서의 미투 부분인데, 사실 이런 일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용이 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한 60이 넘으신 분인데, 그동안 사실 이거 제가 공감이 가는 이유가, 우리가 옛날 시대에는 남녀가 상당히 불평등했잖아요. 특히나 부부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성적 가해, 이게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그때 시대에만 해도 이런 온라인이 발전하지 않았고, 또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고, 또 가장 문제는 이 자식이 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이 어떤 그 부부나 그 배우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적 가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만 끙끙 앓는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그런 내용이 제보였어요. 사실 읽어드리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남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상당히 힘들지만, 그 성적 가해 행위도 힘들지만, 이 소위 얘기해서 자기가 이제 같이 사는 어떤 친족, 특히나 이제 가해 배우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더더욱더 가슴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부분들, 배우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적 가해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랄까요, 그 당하신 피해자분들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거 먼저 한번 공감을 해드리고, 어떻게 할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스러워요. 저희가 무슨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떤 뭐 수사기관 물론 기소권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해결할 문제이긴 하지만, 아마 그분들이 더 힘든 부분은 그렇게 검찰 고소라든지 경찰 고소라든지 뭐 이거 고발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희에게 제보를 하시는 건데, 최대한 뭐 제보를 받겠습니다. 제보를 받는데 내용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뻔한 내용이긴 해요. 사실 뭐 대부분 다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나친 아주 가혹행위, 뭐 이번에 이영학 씨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런 내용들을 좀 보내주시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라도 저한테 제보를 해드리면 제가 필터링을 해서 영상으로는 올려드립니다만은 뭐 본명을 말씀드린다든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미혼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비서라든지 여직원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배우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소위 얘기하는 뭐 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대부분 배우자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뭐 같은 남자로서 저도 뭐 기혼자이지만 배우자분들에게 좀 더 잘해주시길 당부드리는 것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다음 미투 제보 때 또 제가 제보를 받고 여러분들 전달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